자, 계속하겠습니다. 전기용접 화재입니다. 전기용접 화재. 전담 화재 감시자 배치하는 게 2017년 3월부터 법령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화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화재 감시자가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돼서 거기에 소화기나 물량동이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이렇게 화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이 화재 감시자가 하는 역할이 가연성 물질 관리 상태를 보고 가스 금지 경보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했다고 근로자들한테 알려서 대피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담 화재 감시자가 이런 역할을 하죠. 이제 법적인 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불티 비상 방지 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용접 작업자 인근에 있는 가연성 자재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했을 때 주변 작업자에게 화재 경보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저게 중요하냐. 이렇게 용접 작업을 하면서 불티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날 때는 이 불티가 튀어가지고 주변에 가연물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확산이 될 때 이 용접사가 모릅니다. 그걸. 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이 화염이 확산이 돼서 몸에 막 뜨거운 열기가 올 때 그때야 압니다. 그때 그걸 확인을 하면 이제 피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거기 더 있으면 화재가 확산이 되면 또 피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뜨거워서 피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피신을 했다고 할 때 그 작업장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는 거죠. 여기서 불이 확산되면서 어떤 유독가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가스에 의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화재 감시인이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불티가 떨어져서 불이 붙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화기라든지 물량동이 가지고 불을 끕니다. 화재 발생했던 초기에 소화기 한 대 쓰면은 그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발생하자마자 거기 가서 끄면은 대부분 그 불이 꺼집니다. 불이 나지도 않죠. 화재가 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불을 끄지를 못했을 때 이제 경보를 하는 겁니다. 경보를. 부리하고 경보를 하고 이 마이크 앰프를 가지고 비상 경보를 내고 해서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이 그 상황을 인지를 해서 피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발화 즉시 진화 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자, 이런 역할을 전담 화재 감시자가 해주면은요, 이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을 이 건설 현장에 발생한 화재가 50%가 용접에 의한 화재라고 봤을 때 왜 그런 화재가 그렇게 많이 났을까요? 그 화재 원인은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용접을 할 때 용접 불티에 의한 화재보다도 더 위험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접기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용접기의 전기 용접기의 원형이죠. 교류화학 용접기인데 교류화학 용접기에 어서를 여기 물렸습니다. 이게 이제 철제 빔이죠. 철제 빔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어서를 여기 물리고 보통 이 홀더를 가지고 다니면서 용접을 합니다. 홀더선만. 이걸 가지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용접을 합니다. 어서는 한 군데 물려놓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용접이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아크 용접기 설명드렸을 때처럼 용접기에서 두 전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용접기 1차보다 용접기 2차 걸리는 이 전압이 낮습니다. 전압이 한 70V에서 95V 정도로 좀 비교적 낮은 전압이 걸리는데 1차에 들어오는 건 220V도 들어오고 380V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낮은 전압을 걸면서 큰 전류를 흘린다. 큰 전류를. 수압이 낮은 대신에 이 배관 굵기를 굵게 해가지고 물을 많이 흘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전류를 많이 흘리는 상태에서 전류가 요렇게 통전 경로가 형성이 되죠. 루프가. 거기서 살짝 요 용접봉을 떼면은 모재에서 그 사이에 공극이 생기죠. 그 공극에서 아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큰 전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아크 열이 온도가 3000도에서 60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모든 걸 녹이면서 용접합하는 게 용접기의 근본 원리입니다. 전기 용접기가 모두 그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용접 전류가 홀더에서 어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스를 여기 물려놓고 이 철제 빔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가서 홀더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렬회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수많은 병렬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병렬회로로 다 전기가 분산이 돼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아크를 만들든지 열을 만들면, 열을 발생시키면 여기 불이 나는 거예요. 용접 불티에 의한 불이 아니고 용접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불이 납니다. 저 불이, 저 원인으로 용접 작업장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요, 불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재 조사하러 갔을 때 이런 컨디션으로 일어난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용접을 했으니까 용접 불티에 의해서 불이 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용접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수백 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레탄 폼이 발화점이 높거든요. 우레탄 발포로 해놓은 폼이. 그 우레탄 폼에 불이 붙는 거는 이렇게 용접 전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수백 도까지 열이 올라가면 거기서 발화를 합니다. 용접 불티가 튀어 들어가도 그 불티에서 발화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 불티보다 더 위험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은 이 용접 전류에 의한 화재라는 겁니다. 건축물의 여러 지점에서 예기치 않는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용접 전류 병렬회로에서 화재가 나는데, 홀더하고 어스를 이렇게 근접해서 설치하면은 용접 전류 병렬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프렌트 현장인데요. 프렌트 현장 작업 장 사진을 찍은 건데, 용접기가 이게 DC 인버터 용접기, 요 용접기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보호가스 용접기입니다. 보호가스 용접기. 이게 이제 CO2 용접기도 있고, 뭐, 알곤 용접기도 있고, 헬륨 용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용접기를 쓰는데, 이 용접기도 용접 원리는 똑같습니다. 용접 원리는 똑같은데, 거기에 이 어스를 한쪽에 철골 빔에 이렇게 용접기 어스를 전부 집합해서 이렇게 물려놓은 거예요. 물려놓고 홀더만 가져가서 지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이 전체가, 이 철골 구조물 전체가 용접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되면서 여러 군데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용접 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이 실제 화재 발생 현장 사진인데요. 이게 안전감시자분이 이게 불을 끄는 겁니다. 지금 불이 난 걸 보고. 다행히 이 불이 난 게 발견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 불이 어떻게 난 건가 하면은 이 덕터 자바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덕터 자바라가 급수급탕 배관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근데 급수급탕 배관 용접을 하면서 이 자바라 쪽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면서 자바라 안에 거기 이제 보냉제, 보온제 이 재질에 불이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소화기를 뿌려서 끄는 거죠. 이렇게 불이 나면 이렇게.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요거는 천장, 데크플레이트 천장이죠. 데크플레이트 천장에서 전선 조명 후렉 시볼이 내려와 있는 건데, 조명 후렉 시볼로 용접을 하면서 전기가 흘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었고, 이거는 후렉 시볼, 조명 후렉 시볼하고 급수급탕 배관하고 접촉된 데서 용접 누설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납니다. 이렇게. 이 어스하고 홀더하고 멀리 떨어져서 작업을 하면 이런 부분에 불특정 다수 지점에서 불이 난다는 겁니다. 원거리 접속을 하면은. 여기 근접 접속을 했을 때 용접 누설 전류 경로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 용접 누설, 용접 전류에 있는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접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합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 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현장에 한번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내가 지금 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종합병원 현장이었어요. 종합병원 현장이 이제 마감 공정 현장이라서 뭐 온갖 공정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이 난다는 거예요. 수시로. 근데 불이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슨 도깨비 불처럼 불이 날 그런 뭐 발화원이 있는 데가 아닌데 여기서 불이 났다가 또 꺼놓으면 여기서 불이 났다가 이렇게 막 불이 여기저기서 도깨비 불처럼 불이 나니까 뭐 진짜 무서워서 패닉 상태라는 거예요. 현장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되는 게 있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용접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용접, 뭐, 이게 마감 공장 하면서 용접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용접하면서 전부 다 용접 어스를 한 군데 물려놓고 홀더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납니다. 이게 그 현장에서 지금 화재가 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용접사분들을 다 작업을 멈추고 용접사분들을 다 콜을 하고 그 용접사 관리하는 분들하고 다 한 자리 모아놓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난다. 우리 현장에 지금 이 불이 나는 게 전부 용접 누설 전류에 의해서 불이 나니까 이 형태로 작업을 하면 계속 불이 나고 여기에 지금 가연물이 천지로 널려 있는데 여기 불이 나면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각성이 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용접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급수급탕배관 용접을 하는데 어스를 여기 물리고 어스를 가져갑니다. 어스를 보통 저 다른 쪽에 한 군데 물려놓고 이렇게 홀더만 가져가서 작업을 하는데 어스를 가져가서 한 50cm 안에 이렇게 고정을 하고 여기서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용접하면서 일어났던 그 화재가 스톱을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안전하게 준공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50cm 이내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최선인 예방책이고 용접부, 용접 품질도 함께 향상이 됩니다. 용접 전류가 안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이 어스를 한 개를 분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용접을 급탕배관 용접을 하는데 여기가 용융 접합하는 데죠. 이 어스가 있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으로 바깥으로 일이 흘러갈 수 있는 누설 경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어스를 한 개 더 분기를 해가지고 여기 한 개 더 물려주는 겁니다. 이 어스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홀더를. 그러면 용접 누설 전류가 흘러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안전합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그 AI 교육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주소를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이 주소를 처음 치면은 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이제 일반에 오픈은 안 됐는데 모든 참 많은 그 내용의 동영상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 동영상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 근로자들도 볼 수 있게 그 나라 언어로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짜 이게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될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 쪽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 다른 쪽에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일반에 오픈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오픈이 되면은 뭐 이런 내용도 제가 거기 다 다뤄놨으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공사 현장 전기 화재 영상입니다. 이게 지금 세종에서 일어났던 화재였죠. 이게 지금 또 화재 당시의 영상입니다. 근로자들이 옥상으로 대피해가지고 옥상에서 헬기로 구조를 했죠. 여기 지금 밑에 대피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새카맣게 걸렸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 화재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천정단열재죠. 천정단열재 밑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 그 작업용 가설 조명을 해놨어요. 근데 가설 조명을 하면서 이 캡타이어 케이블을 썼는데 캡타이어 케이블 요 피복을 까면서 안에 이 내부 절연물 심선이 손상이 됐습니다. 손상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 부분도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충전부가 노출이 됐죠. 여기 지금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습기가 끼고 먼지가 끼면은 요 사이에 이제 합선이 됩니다. 완전히 합선이 되는 게 아니고 불완전 합선이 됩니다. 불완전 합선이 돼서 아크가 생깁니다. 전기 용접기 용접하는 것처럼 전기가 완전히 닿지 않고 전압이 걸려서 그쪽으로 통전 경로가 생성되면 여기 아크가 생깁니다. 아크가 생기면서 그 아크에 의해서 천장 스티로폼에 불이 붙은 겁니다. 불이 붙어서 이 불똥이 떨어졌어요. 불똥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단열재 적재를 해놨는데 여기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이 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저렇게 대형 인명 피해가 났던 겁니다. 자, 이 사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전부고 전선 피복 절연이 손상이 됐죠. 충전부가 손상이 된 겁니다.
이 충전부 안에 내부 심선이 손상이 안 되도록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가위나 칼로 여기 바깥 슈스를 이렇게 잘라내면은 아무리 힘 조절을 잘해도 안쪽 내부 절연 피복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장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져가지고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 선을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 선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마뱀이나 뱀이 허물 벗을 때 머리부터 이렇게 벗어내리죠. 한 번에 쭉 벗어내리죠. 고무장갑 벗듯이. 그것처럼 여기 이 케이블 말단부에 단부에 여기 칼집을 내가지고 쭉 벗겨내리면 됩니다. 쭉 벗겨내리면 벗겨지거든요. 그렇게 벗겨내릴 때 내부 이 심선 손상이 안 갈 수 있으니까 이 케이블을 쓰는 데는 이 피복을 슈스를 벗길 때 그런 형태로 외피 박듯이 작업 방법을 변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절연장 관리. 절연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절연자 한 개 가지고 점검하면은 한꺼번에 전체 경로를 다 점검할 수 있으니까 절연 상태를 이렇게 수시로 절연자 한 개 사용해서 점검을 해서 충전부로 보고하면은 이 사고 막을 수 있죠. 사고가 안 나게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충전부 보고. 그다음에 보호 접지. 조명용 전선이요. 2선 케이블을 쓰는데 2선 케이블 말고 접지선이 있는 3선 케이블을 쓰면은 이 지금 2선 케이블이잖아요. 접지선이 없어요. 삼성이 왜 접지선이 없는가 하면은 조명 이게 그 투광기 같은 거는 투광기 그 갓을 접지를 하는데 이런 LED 조명은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접지할 데가 없어요. 플라스틱 요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2선짜리를 쓰는데 이 2선짜리를 쓰니까 요 접지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누전이 됐을 때 이것도 누전이거든요. 선간 누전입니다. 선간 누전. 정상 경로로 안 가고 선간에 이렇게 피복이 까져가지고 선간 누전이 이게 단락이라 그러죠. 짧을 단자 떨어지라고.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접지선이 같이 있으면은 접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누전이 됩니다. 누전. 누전 감지기가 동작할 수 있는 누전이 되는데 이렇게 선과 선 사이에 두 선짜리가 이렇게 선간에 누전되는 건 누전 감지기가 감지를 못합니다. 왜 감지를 못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접지선을 넣어놨으면은 누전 차단기가 감지를 해서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겁니다. 2선짜리를 써서.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가지고도 이 화재는 지금 감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크 차단기를 써야 되는데, 아크 차단기를 써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보시라고 보내준 게 거기에 지금 아크 차단기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아크 차단기인데, 그 아크 차단기 크기가 기존의 배전반에, 분전반에 있는 그 누전 차단기 크기하고 똑같아서 그 누전 차단기를 빼내고 아크 차단기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센트 하고 플러그하고 이렇게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나기 직전까지 갔던 그 내용들을 지금 보시라고 돌리고 있는데 그게 전부 현장 점검하면서 현장에서 절단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라디에이터 같은 그런 이제 대용량 전기 서비스 하면서 현장에 군데군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 손상이 일어나 있을 테니까 소장님들 여기 우리 관리 감독자분들 안전관리자분들 현장에 복귀하시면은 가셔가지고 전부 그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사무실 내에 코드 쓴 플러그를 한번 뽑아가지고 그 부분에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데가 없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이 백열 전구에 지금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한 거냐? 중간에 요 가는 전선을, 이 두 가닥다리 전선을 여기 손상을 시켰습니다. 피복을 조금 손상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전원을 넣으면은 피복 손상된 이 부분이 이렇게 합선이, 완전 합선이 아니고 불완전 합선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공급할 때 누전 차단기가 보호를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가 안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전원을 넣으면은 백열등 불이 들어옵니다. 백열등 불이 완전히 들어오진 않고 반불이 들어오면서 여기 지금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불이 완전히 밝은 건 아니고 지금 반 정도 밝기로 불이 켜지면서 여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피복이 까져가지고 누전이 발생한 거죠. 정상 경로로 가는 게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합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락이라 그럽니다. 단락. 전체 경로로 가지 않고 짧을 단자 떨어질 낙자 요 앞에서 그냥 붙어버린 걸 단락이라 그러죠. 근데 누전 차단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하고 두 개를 카운트를 해서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면은 차단한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선과 선 사이에 합선이 되면은 누전 차단기 감지를 못 합니다. 밖으로 전기가 새나가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돌아서 그냥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합선된 상태에서 합선이 선과 선 사이에 누전이 일어났지만은 요렇게 돌아서 나가는 전기, 들어오는 전기가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누전 차단기 감지를 못 합니다. 이런 합선이 완전히 합선이 돼버리면은 합선 전류가 큰 대전류가 흐르면은 이 누전 차단기가 과전류 차단 기능이 있다 그랬죠. 과전류 차단을 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불완전 합선이 되면은 저 아크가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아크 자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안 흐릅니다.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도 이 조명도 켜지고 여기도 이 스파크도 일어나도 이 누전 차단기 전격 전류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못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아크 차단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 차단기. 이게 이제 아크 차단기라는 걸 설치를 했는데 이 아크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떨어져 버리죠. 올리자마자. 예, 이 아크 차단기는 합선이 됐을 때 합선된 그 아크를 감지해서 전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종에서 일어났던 그 전등회로 불완전 합선 아크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화재 사고를 이 아크 차단기를 쓰면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크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는 그리고 과전류 차단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아크 차단 기능까지 같이 있습니다. 자, 국내 화재 사고 5개년 거를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화재 사고 대비 전기 화재 비율입니다. 뭐 4만 건, 3만 8천 건, 3만 6천 건, 한 4만 건 정도의 화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20%, 21%, 22%, 20% 정도가 전기 화재입니다. 4만 건에 20%면 8천 건이죠, 8천 건. 8천 건이 전기 화재로 일어나는 겁니다. 전기 화재. 근데 이 전기 화재로 일어나는 이 화재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대형 화재들이 거의 다 전기 화재 때문에 전기적인 원인으로 일어난 화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전기 화재가 대형 화재가 되는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그 자료는 소방청에서 집계 중인데 아직 집계 결과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제가 잠정 집계 내용을 보니까 한 28%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작년에 24년도에 전기 화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기 아크 화재라고 제가 이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화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년도 그 발화 형태별 분석을 한 건데요. 누설전기 누전에 의해서 일어난 화재가 74%입니다. 누전. 근데 선간 누전, 아까 봤던 그 선과 선 사이에 합선된 누전, 이게 71%. 그 다음에 대지 누전은 선이 까져가지고, 까진 그 부분으로서 전기가 누설이 돼가지고 대지로 흘러간 게 이게 대지 누전입니다. 이 지락 형태의 이 누전만 누전 차단기가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3%만. 71%는 누전 차단기가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는 저걸 누전으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전기 화재의 83%. 이 전기 화재, 전체 전기 화재를 유형별로 이렇게 쭉 구분을 한 건데요. 이 전체 전기 화재 중에서 83%가 누전 차단기 동작을 못 합니다. 누전 차단기 동작이 안 되고, 아까 봤던 그 아크 차단기를 써야 보호 동작이 되는 겁니다. 아크 화재는 선간 누전 단락에 의한 병렬 아크가 있고, 그 다음에 비누전 전류의 직렬 아크가 있습니다. 병렬 아크, 직렬 아크, 이게 뭔지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화재의 83%가 누전 차단기 가지고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기 화재의 주 원인은 이 전기 스파크에 일어나는 그 아크에 의한 화재입니다. 병렬 또는 직렬 전기 아크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는데요.
이 83.2%가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전선에 끼인 콘센트 접속 불량, 코드 비틀림, 전선 노후, 뭐 냉난방장치, 가전제품, 전기장판, 뭐 과도하게 이렇게 콘센트에 부하를 문호발식으로 과부하를 썼을 때 일어나는 이런 화재들이 누전 차단기의 동작 기능상 감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원측이 입출력질을 비교해서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직렬아크, 병렬아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회로를 보겠습니다. 여기 전원입니다, 전원. 전원에서 요렇게 부하 쪽으로, 이게 조명, 전구라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전기를 보냅니다. 전기를 보내는데, 나오는 전기하고 들어가는 전기가 양이 지금 똑같죠. 화살표 굵기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가다가 선이 하나 잘라졌어요. 이게 선이 단들이 됐습니다. 단들이 되면은, 요 부분에서 전압이 걸리니까 아크가 생깁니다, 아크가. 아크가 번쩍번쩍 아크가 생기면서 아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통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직렬아크입니다. 직렬아크. 이 직렬아크는 누전 차단기가 봤을 때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가 똑같죠. 같은 경로로 그냥 그대로 돌아오니까 누전 차단기 감지 안 됩니다. 병렬아크는 뭐냐? 좀 전에 실험 영상 본 것처럼 전원에서 조명으로 가는데 중간에 선과 선 사이가 여기도 누전되고 여기도 누전돼서 양쪽이 지금 붙은 겁니다. 단락된 거죠. 정상적으로 오지 않고 짧을 단자 떨어질 낙자 짧은 구간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짧은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붙어 버렸다는 거 이게 단락입니다. 요렇게 아크가 생길 때도 나가는 전기하고 들어오는 전기가 같습니다. 다른 데로 새지가 않잖아요. 다 1이 돌아오고 1이 돌아오고 1이 돌아오는 게 합쳐지니까 누전선이 감지 안 됩니다. 근데 칠화아크가 뭐냐? 요거는 이제 피복이 까져가지고 누전이 돼서 땅으로 흘러간 겁니다. 누전된 전기 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대로. 이 전기는 나가는 전기가 이만큼 나갔는데 여기 쉐버렸으니까 들어오는 전기가 요만큼 줄었죠. 이때 누전 차단기가 감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화재보다도 지금 병렬아크, 직렬아크 여기에서 대부분의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는 감전을 보호해주는 데는 탁월한 성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설이 되면서 감전이 되는 거니까. 근데 화재를 막는 데는 아주 그 기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 전기아크가 3000도에서 6000도 정도 초고온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표면기술연구소 그 니스트라는 데서 실험을 했는데 화재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크 사고 발생 전의 영상입니다. 아크 발생을 여기 아크가 발생해서 1초경과 쭉 경과해서 아크 발생 40초 만에 전체 전소돼 버립니다. 온도가 워낙 높으니까. 전기 화재가 절에서 대형 화재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화재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선 경로가 요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합선이 됐다고 치자고요. 합선이 되면은 이 대전류가 요렇게 합선이 됐을 때 대전류가 흐르면서 전선에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해서 피복이 녹습니다. 녹아서 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다 한꺼번에 합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선이 가 있는 그 경로 전체가 발화원이 되면서 넓은 범위에서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자, 아크 차단기 국내 제품입니다. 국내 제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분전반에서 기존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떼내고 아크 차단기를 다른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그 기존 누전 차단기하고 각해 지금 만들어진 게 있어서 요걸 바꿔 놓으면은 그 분전반에서 여기 아크 차단을 해서 과전류 누전 아크 차단을 동시에 하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해외 적용 사례입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전기 화재의 근본적 원인과 근원적 원인과 근본적 예방 대책으로 제가 그 꼭지를 잡아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화재 사례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에서는요, 2002년에 이 아크 차단기를 사용하는 걸 법제화를 시켰죠. 우리나라는 누전 차단기는 그 사용이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아크 차단기는 그런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유럽 쪽에도 이 아크 차단기를 법제화를 해서 이 아크 차단기를 법제화해서 법용하고 난 다음에 전기 화재가 약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통계 자료를 봐도 그렇고 미국 방화협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방화협회에서 그렇게 아크 차단기 쓰고 나서 그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아크 차단기 시설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11월 달에
11월 14일에 국제전기안전세미나에서 대한전기협회에서 아크 차단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해 25년 2월 14일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정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행정 예고하고 나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시행을 하죠. 2027년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크 차단기를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법제화가 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조를 하시고, 우리도 현장에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심각한 그런 현장이 있으면은 이 아크 차단기를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쓰는 것도 한 가지 그 화재 예방 대책이, 전기 화재 예방 대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기로 한 건데, 여기 이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CCTV 영상을. 요거 잠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으니까 잠깐 휴식하고 하겠습니다.